안녕하세요. 캔틀피그와 기마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물가가 많이 오르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요. 그런데 이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요 며칠 경제 뉴스를 인플레이션 이야기로 완전히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황이 시장 예상을 비웃듯이 훨씬 높게 발표됐고 수치 역시 30년 만에 최고치에 육박하면서 긴장감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는 SNS로 잘 알려져 있는 트위터의 CEO가 미국을 비롯한 세계에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곧 터질 거라고 경고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코인 애호가로 알려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말했다고 무시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옐런 재무장관은 내년이면 괜찮아질 거라고 힘실어 이야기하고 있다지만 분명히 지금 상황이 그들의 말을 맹목적으로 믿을 수도 없고, 통계치 나올 때마다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한 결과로 드러나는 부분은 진지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물가 관련해서 기사를 챙겨볼 때 알아야 할 배경 지식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어백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물가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 물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먼저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늘면 그만큼 소비 시장도 활성화되게 되는데요. 그럼 기업들은 이렇게 활성화된 소비 수요를 받으려고 또 생산을 늘리게 됩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일자리도 늘고 가계의 소득도 커져서 경제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경기는 좋아지게 되는 거고, 흔히 우리가 인플레라고 하는 그런 물가 상승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이렇게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플레이션인데,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 수요가 물가를 일으켰다고 해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수요 증가가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반대로 시장에서의 수요는 거의 그대로인데 기업이 부담해야 될 그 비용만 커져서 물가가 오르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원자재 같은 그런 재료 비용이 너무 늘다 보니까 기업들이 부담해야 될 그 비용이 커져서 기업들이 제품 가격까지 올려버리는 그런 물가 상승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경우를 비용이 커지는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수요가 늘지 않아도 물건을 생산하는 비용 자체가 올라가 버리니까 인플레이션 원인이 될 수도 있네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 물가가 오르는 같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더라도 또 그 이유에 따라서는 이렇게 다르게 구분해서 또 나눠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물가를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또 다른 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두 가지로 구분해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CPI라고 해서 소비자 물가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우리 집에 엄마 아빠들이 밖에 나가서 생활하면서 느끼는 그런 물가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걸 학문적으로 이렇게만 얘기하면 틀린 내용이기는 한데, 그냥 직감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이렇게 보면서 이해하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PPI라고 생산자 물가지수라는 것도 있는데요. 요건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회사들이 느끼는 물가라고 보면 되는 건데요. 예를 들면 회사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팔려면 재료가 필요한데, 그때 재료를 살 때 재료값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표시한 그런 물가 지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들으니까 받아들이기는 쉽네요. 생산자 물가 지수는 기업들이 느끼는 물가, 원자재, 중간재 그런 영향이 크겠죠. 소비자 물가 지수는 우리가 느끼는 물가, 소비재 완제품 가격이 우리한테는 크게 다가오겠죠. 네, 그렇게 이해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생산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소비자 물가지수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처럼 기업들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오르게 되면 제품의 생산 가격이 오르게 되니까 결국엔 기업들이 물건값을 올려서 소비자 물가도 같이 올라가게 되는 구조인 거죠. 사실상 선후 관계를 가지는 그런 거네요. 네. 그럼 이제 물가에 대해서 앞의 내용들을 다 이해했다고 보고 본격적인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중국을 보고 전 세계의 공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만큼 중국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제품들이 전 세계의 각지로 흘러 들어가고 있고 현재 수입이 돼서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제조업의 영향이 큰 나라다 보니까 앞에서 말한 물가 중에서도 생산자 물가가 중요하게 되고,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GDP의 70%가량을 소비가 차지할 정도로 전 세계의 소비 대국이다 보니까 물가를 볼 때 소비자 물가가 중요할 수 있는 건데요. 근데 이번에 중국하고 미국에서 이 두 물가지수가 역대급의 수치로 나오게 됐어요. 이번에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자 물가가 6.2%로 발표됐는데, 이 수치가 얼마나 높은 거냐면 우리가 같은 수치를 보려면 30년 전에 90년대 초로 돌아가야지만이 지금의 이 인플레이션 상황을 경험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겁니다.
게다가 미국의 생산자 물가 역시도 이번에 8.6%나 오르면서 거의 날아갈 정도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어요. 사실 이런 상황을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높게 나올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건 뭐 높다 해도 거의 물가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것처럼 그런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라고 해서 미 연준의 통화정책이 기준이 되는 그런 물가지수가 있는데 식재료라든지 석유 등의 변동이 큰 그런 품목들은 제외하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물가 추세를 볼 때 사용하게 되는 물가지표인데요. 근데 이번에 이건 역시도 4.6%의 상승률을 찍으면서 엄청난 물가 상승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정상적인 물가 목표치를 2%로 잡게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보면 이번에 나온 4.6%는 거의 적정 물가치의 2배가 넘게 오른 그런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참고로 시장에서는 지금의 추세가 내년 봄까지도 계속 이어져서 근원 물가가 7%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식료품이나 석유 같은 거 다 반영된 그런 물가는 훨씬 더 높게 나올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물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생산자 물가가 13.5%나 오르면서 거의 미친 수준의 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대부분이 알듯이 국제 원자재 가격이 워낙 폭등하다 보니까 생산자 물가도 이렇게 폭등하게 된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렇게 중국 경제에서 생산자 물가가 오르게 되면 이게 바로 당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결국엔 주변 다른 나라들의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그렇게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의 경제체제 자체가 중국이 전 세계의 공장 역할로서 제품을 만들고 생산해서 공급하는 구조다 보니까 중국의 물가 상승이 다른 나라의 수입 물가 상승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중국이 인플레이션의 수출국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서 오른 물가를 다른 나라에 파는 물건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수출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지금 엄청나게 올라버린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결국 중국 재료, 부품 그런 걸 수입해서 쓰는 나라의 소비자 물가 인상으로 연결이 되는 거네요.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하나 더 생기게 되는데요. 중국에서 생산돼서 판매되는 제품이 전 세계 소비 시장에서 주로 어떤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중국 제품이 고가의 브랜드 상품이 주력인지 아니면 가성비를 무기로 중저가의 제품이 많은지 그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럼 이 영향이 서민들 물가에 치명적으로 다가오는 거네요. 그렇죠. 바로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중국에서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오른다는 의미는 물론 인플레이션 과정에서 전체적인 물가가 다 오르겠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서민층들이 가성비를 비교해서 소비하는 그런 중저가 제품들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오를 위험이 있다는 의미죠. 이 말은 결국 지금보다 시간이 갈수록 서민층의 생활 물가가 더 타격을 받아서 소비 여력이 줄어드는 그런 불안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이 중국하고 경제적인 연관성이 높은 그런 나라일수록 이런 불안 요인은 더 커질 수 있고요. 특히나 소비 여력이 떨어지는 서민 계층일수록 지금부터라도 소비 계획을 세워서 소비 활동을 할 필요가 있고 지금도 이미 물가가 많이 오른 상태지만 앞으로의 물가는 지금보다도 조금이라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더 큰 상황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은 자금 관리나 소비 측면에서 계획을 세워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랑 소비자 물가지수 이렇게 구분해서 들으니까 물가 문제가 좀 더 다가오는 측면이 있네요. 물가 이야기가 따분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투자를 넘어 우리 경제활동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